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카페 공인교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8월 16일자입니다.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땅값, 토지값 통지하여 가격 폭락 유도한다. 이렇게 제목을 제가 달아봤고요. 제목은 좀 더 자극적으로 달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그 국토부 상한제 핵심 요약 이렇게 해서 임동성 거 찾아보면 거기에 제가 그 국토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하면 그게 핵심 내용이 토지값 플러스 건축비 플러스 적정 이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구 단위 내의 토지는 낙찰가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지만 그 지구 단위 외의 토지 그런 거 재건축 재개발 했었을 때 그 토지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 거냐, 아주 정부가 마음대로 할 거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왜냐하면 계산하는 방식이 틀리니까. 그래서 간평사 분들을 통해서 지금 이것 자체가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 자체가 온가법이잖아요. 건축비 집어넣고 토지값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적정이윤도 아마 정부가 마음대로 정할 거라고 제가 예측을 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 토지도 봐보면 토지도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봐보면 거래 사례법이 있고 온가법이 있고 많은 평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비교 사례법도 있을 거고, 옆에 거 토지하고 비교해서 하는 비교 사례법, 온가법, 그 다음에 이게 그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무슨 조성을 하려고 포크레인 동원하고 불도저도 동원하고 돌도 구축하고 상하수도 시설 집어넣고 전기시설 집어넣고 이런 거 통신시설 집어넣고 하는 그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원가법 형태로 하겠다라는 평가하는 방법. 근데 가장 여기서 정부가 핵심적으로 할 사업이 뭐겠습니까? 원가법이겠죠. 그 분양가 상한제 자체도 원가법인데, 그래서 간평사분들을 동원해서 지금 원가법으로 해버리겠다는 거죠. 원가법으로 하면 가격을 대폭 낮춰버리겠죠. 옆에서는 거래 사례는 토지가 어떻게 되어질 것 같아요? 그 거래 사례가 이게 미래 가치도 이렇게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항상 부동산은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해서 이게 지금 원가 정도는 평당 서울 기준으로 하면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거래 사례로는 2천만 원도 될 수 있고 4천만 원도 될 수 있고 그런 게 사례입니다. 근데 서울은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봐보니까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달라지는 택지비 평가 방법이 시행 전에는 사업자가 2인 이상 그래서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해. 사업자가 임의대로 두 기관의 감평사를 선정해서 하는데, 분양가 상한제 바꾸고 나면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감평사를 선정을 해. 누구 입김이 더 많이 들어가냐 이거겠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저희 저기가 봐보면 여러분 사업하실 때 항상 견적을 많이 받잖아요. 견적. 똑같은 업체한테 견적 받으면 들쭉날쭉하죠. 업체마다 금액도 천차만별합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에 포함하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입김에 의해서 저평가를 당연히 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시행 전에는 지가와 시세의 반영의 택지비 평가였어요. 지가와 시세. 그러면 지가와 시세란 것은 이게 시세 반영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거래사례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거래사례법. 그런데 이번에는 시행 후에는 뭘 하냐면은 지가와 거래사례도 참조를 하고 상동이라겠네요. 상동. 원가평가법. 원가법. 그래서 원가평가법을 적용시켜서 차이가 나면 하향 조정을 강행하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시행 전에는 지자체 심의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 감정원이 택지비의 적정성을 검토해 하향 조정 후 지자체가 심의하겠다 이거예요. 감정원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금액으로 해라. 지자체가 좀 거부하기 힘들게 국가 차원에서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감정원을 동원해내서, 감정원은 국가의 공공기관이죠. 그러니까 감정원을 동원해서 지자체가 건설사에 로비당하거나 이런 거에 로비당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좀 하는 그런 면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시세 고려 없이 취득원가로 산정, 제목 자체는 아예 이제 이렇게 달아놨네요. 시세 고려 없이. 이게 법문에는 그 지가와 시세 반영도 고려해서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그 문구는 사문화가 될 거고, 시세 고려 없이 취득 원가로 산정해가지고 감정원을 통해서 추가 검증하기로 할 것이다. 그래서 지자체는 시키면 시킨 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 섞인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해석할는지 모르겠어요. 신문 기사 내용이에요. 신문 이우정 지사가 쓴 내용인데, 저는 이 신문 기사 내용을 보고 정부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은 다양하겠죠. 아니야. 지가와 시세를 반영해서 그 온카페업을 반영해서 그 뭐 중간 정도에서 해주지 않겠어? 이제 이렇게 해석할 사람도 있을 거고, 이 정부가 어떤 정부인데 온카법으로 그냥 시켜서 그냥 단칼에 날려버리겠지. 지금 그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건축비, 토지비, 건축비, 적정이윤 이것 자체도 지금 단칼에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건물의 거래 사례를 무시하고 온가법을 하겠다는 것때 지금 토지도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제 해석은 뭐 자유니까요. 신문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에는 시세를 고려하지 않고 취득원가에 맞춰 땅값을 감정평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 가격을 한 번 더 검증한 뒤 전후 규제장치도 도입하여 분양가가 시세의 절반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아주 뭐 파격적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죠.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한제를 적용받는 사업장 분양가를 산정할 때 원가법 방식으로 토지를 평가 반영해야 한다고 하고요. 원가법은 자산을 사는데 드는 비용과 조성비용,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방식을 하는 겁니다. 주관이 개입할 소지나 가격 편차가 적어 건물 등을 평가할 때도 주로 쓰입니다. 다른 방식에 비해 수익성과 시장성이 고려되지 않는 게 특징이기도 하고요. 토지 감정 평가는 기본적으로 원가법이 아닌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표준 지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집값의 상승률이나 시세 변화를 고려하는 평가 방식입니다. 공시지가가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다른 요인이 고려되기 때문에 서울, 강남 주요 지역 땅값은 시세의 80에서 90% 수준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국토부 관계자는 1차적으로 간평사분들의 기존 방식대로 토지를 감정평가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원가법 평가가 가격과 비교에 조정하도록 의무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은 원가법이 분양가를 추가로 끌어내림으로써 예상했습니다. 분양가는 감정평가,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 등을 통해서 감정평가는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 그 다음에 적정이윤, 적정이윤이라는 단어가 빠졌네요. 택지비, 건축비 그냥 적정이에요. 왜냐하면 가산비라고 하는 것은 택지비 할 때 관련되는 뭐 대출이자, 건축했을 때 관련되는 뭐 대출이자, 뭐 건축비만 설계비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야죠. 부수, 경비 당연히 뭐 다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건 기타 경비예요. 이게 크게 보면 택지비, 건축비, 적정이윤이다 이겁니다. 더해서 산정하는데 이중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보통 50%에서 70%, 60%에서 70, 50%에서 70% 거의 뭐 택지비가 다 차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 집값 다르고 광역시 집값, 서울에 있는 토지 가격 다르고 광역시 토지 가격 다르고 중소도시 토지 가격 다르고 군 단위 군에 있는 읍 단위 가격 다르고 군에 있는 그 마을 리 단위 땅 하늘과 땅 차이예요. 10배, 100배, 1000배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 당연히 토지 비중이 가격이 60에서 70%, 뭐 50에서 70% 차지하겠죠. 한 간평사는 공시지가가 기준법을 적용하면 원가를 뛰어넘는 무형의 이익이나 가치가 많이 반영됩니다. 강남권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는 원가법 도입 위에도 2중, 3중 장치를 통해 분양가를 규제할 방침이고요. 민간 평가사의 택지비 감정평가 적정성을 한국감정원이 검증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감정원, 감평사분들은 신나겠어요. 돈은 하여튼 잘 벌겠습니다. 감정원의 해당 가격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표준공시지가와 큰 차이가
나면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고요. 이 밖에도 시도지사가 추천한 간평사를 평가에 포함하고 지자체 분양가 심의위원회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게 연결되지고 이게 또 뭐하고 연결되냐면 다음 신문에 보니까 재건축 때 확정이익이라며 부담금 내라더니 이게 얘도 토지 초과 이득세 뭐 이거 헌법에서 헌재 위헌 판결 났죠.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때는 확정이익이라고 부담금을 내라고 했어요. 확정이익. 근데 이것도 그 가장 이익이 뭐에 있어요? 토지하고 연결되어진 겁니다. 토지하고. 그래서 부동산의 핵심은 뭐예요? 저는 건물은 아니고 토지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재건축의 초과이익 한수제하고 분양가 상한제 이익을 비교해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제는 2018년 1월에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다 했고요.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는 2019년 10월에 시행 예정인데 도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만 할 겁니다. 근데 그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제는 예전에는 이게 토지 초과이득세였어요. 토초세 이거 다 위헌 판결 받았죠. 그래서 미래 이익 실현, 미래의 미실현 이익, 시세차익을 재산권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 겁니다. 이게 토지 초과이득세와 똑같은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위헌이라고 저는 다놓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위헌이라고 생각하시고 있고, 제가 여기 해당되는 지역 같으면 바로 위헌법률 심사를 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발생되지도 않는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때린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여기 정부의 입장에서는 공익에 해당된다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럼 이거 한 방향으로 했으면 이거라도 이제 괜찮겠는데, 또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웃기는 게 일반 분양가를 미래 가격 이익으로 분류하면 재산권이 침해가 아니다. 웃기는 정부죠. 자기네들이 세금 때릴 때는 재산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세금을 왕창 때려놓고, 일반 분양가 책정했을 때는 그것을 고려해서 재건축의 조합원들이 일반 분양가를 책정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은 미래의 기대이익으로 분류해서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순이죠, 모순. 앞뒤 말이 안 맞는 웃기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땅값 통제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제,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일반 분양가 미래 가격에 대한 침해,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무엇이 문제죠? 무엇이 문제? 왜냐하면은 건축비는 이미 다 드러난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 적정 이윤도 이렇게 하락하면 아직 말이 안 나왔는데 5%일지 10%일지 정부가 나와야 적정 이윤 5%만 돼. 5%만 먹어 해보면 끝이겠죠. 거의 언론 동원하거나 이렇게 사람들 삭박사 동원해서 이렇게 썰 풀고 정부 원하는 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큰 차이는 뭐가 있죠? 지금 땅값이 이 원가에 분양가 상한제 원가에 얼마를 차지합니까? 50%에서 70%까지도 땅값이 차지하니까 땅값 차지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겠죠. 이 땅값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 국토부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에서 택지비 평가 방법을 여기도 지금 원가법을 하겠다는 것. 그러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에서는 또 세금을 왕창 물리겠다는 것. 그러면서 일반 분양가는 미래 가격 이익으로 재산권 침해가 또 아니라는 것. 이게 지금 저는 이게 3자, 2자, 3자 이런 게 다 연결되어져 세트로 한 묶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아마 여기서 또 가장 분양가 상한제해서 가장 신난 사람들이 누굴 것 같습니까? 변호사 집단일 것 같아요. 변호사 집단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변호사 집단들은 여기 재건축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변호사 비용 안 받을게. 소송 의뢰해라. 승소하면 거기서 10%나 20% 주라. 승소 비용에서.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변호사들은 어차피 그 서류 작업은 사무장들이 다 해요. 사무장들이 어차피 월급 주고 있고 사무장들이 서류 다 맡으고 사무장들이 쭉 읊어주면 변호사는 봐가지고 자기가
중요 조항만 어떻게 할까요? 좀 이렇게 수정하고 문구 그 아웃라인 잡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엄청 그 과도한 노력을 들이지 않는다고요. 어차피 내가 준 월급쟁이 사무장들 통해서 일 시킬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제일 신난 사람들이 이혼 법률 소송, 이혼 소송, 헌법 소원 뭐 이거 변호사한테는 신시장이지 않나 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가장 지금 억울한 사람들은 재건축 재개발의 한 지주분들, 조합원 분들이고 또 이렇게 신난 사람들은 변호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혁신도시에서 토지, 꼬마 빌딩, 상가 아파트를 중점 중거래하고 있는 공인중개사고요. 물건 접수는 010-727-4080으로 받고 있습니다. 물건을 주시면 유튜브로도 홍보해드리고요. 또 부동산 신문 읽고 행간의 의미 또는 부동산 강의를 제목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받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